여러분, 민사소송에 갔는데 판사님이 상대방의 편을 들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막 코치를 한다면 이거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제가 군법무관이던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오늘 그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대가 공사계약을 하기 위해서 A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 업체에서는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에는 우리 이 계약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고, 부대에서는 그래 알겠다, 공사계약 해제하자 라고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대신에 우리가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A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실무자분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송무장교 군 법무관으로서 이 A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A 업체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A 업체의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가지고 저희 부대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변호사를 쓰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주장이 좀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는 주장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업체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뭐 계약 해지한 거 맞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부대 탓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거기 때문에 이거 우리 돈 못 돌려주겠다.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 못 돌려준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부대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됐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부대 측의 잘못이 있는지부터 의문스러웠고, 설령 부대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봤을 때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인 저로서는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다, 국가가 이기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하러 제1회 변론기일에 가니까 판사님께서 저를 보고서는 원고 소송 수행자 이거 계약 해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요건이 충족됐는지 불명확하니까 이것 좀 보충해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증명이 불충분한 거는 판사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황당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판사님께서 A 업체의 그 대표자로 나온 그 대표이사분을 보시고는 이거 제가 원래는 평소에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변호사가 선임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코치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부대 측 잘못으로 계약 해제됐다라고 하시니까 이행 거절을 사유로 해가지고 계약 해제됐다 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니까 이 부대가 계약을 이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시면서 상계를 주장하시면 된다. 상계라고 하는 거는 퉁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그 돈에다가 손해배상액을 퉁친다라고 해가지고 깎아라 돈을, 이렇게 막 코치를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되게 황당했습니다. 아니, 판사는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이 피고 A 업체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힌트를 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정당한가 라고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면전에서 제가 감히 십수년 선배인 그 판사님을 상대로 제가 뭐라고 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부대에 돌아가서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그 준비서면에는 물론 판사님께서 요청하신 저희 측 주장에 대한 보강도 담았고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은, 판사님께서 변론주의를 위반해서 적극적 성명권을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변론주의가 뭐냐? 변론주의는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법원은 당사자가 한 사실관계나 주장만을 근거로 재판을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나 법리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판사나 재판부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혹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주장을 하십시오라고 권유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성명권이라 무엇인가 하면은 판사가 의문점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성명이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말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이 불충분하다, 아직 증명이 좀 덜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정도의 소극적 성명은 판례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A 업체의 대표에게 한 것처럼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라고 적극적으로 공격 방법을 권유하는 것은 적극적 성명이라고 해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서면에다가 재판부에서 이렇게 특정 당사자의 편을 들어서 변론주의를 위반해서 적극적 성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위법하다. 계속 재판부에서 이렇게 하실 거면은 제가 민사소송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이 재판을 녹음하게 해달라고 신청하겠다 라고 제가 아주 좀 강경하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대한민국의 소송 수행자로서 일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 계약이 해제가 됐고 이 업체한테 돈을 돌려받을 게 명백하게 있는데 판사님께서 변호사가 없어서 불쌍하다라는 이유만으로 막 힌트를 주고 하시니까 저는 국가의 세금을 수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막 날카롭게 제가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전역을 불과 일주일밖에 앞두지 않은 말년 대위 군법무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재판은 제가 전역한 이후에 제 후임 법무관이 갈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은 판사님께서 이 A 업체 측에다가 소송 구조 신청을 하라라고 하셔서 소송 구조 신청을 해서 민간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소송 구조가 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형사소송에는 국선 변호인이 있잖아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국선 변호인은 따로 없는데 이제 내가 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소송 구조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돈을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소송 구조제도인데요. 이 업체가 결국에는 나라 돈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업체였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판사님께서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이 A 업체의 편을 들어서 코치를 해주는 상황은 없었다고 후임자한테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판사님들께서 그 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도 잘 모르고 막 아무 주장이나 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대방 당사자의 편을 들어가지고 막 이런 공격 방어 방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막 권유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론주의 원칙이 입에대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하는 판사의 본분에도 대단히 어긋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이 판사님들이 아무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불쌍하다고 하더라도 편을 들거나 하지 말고 그냥 변호인을 선임하십시오. 돈이 없다? 소송구조 신청을 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 서면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국가의 소송 수행자로서 본분을 다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셔서 저는 이러한 주제가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다음 주제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